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울산 관련 예산은 3조 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보다 15% 정도 증액된 역대 최고 금액인데요. 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 사업의 예산 반영이 동력이 됐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반영된 울산시 관련 예산은 모두 3조 2,101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5% 증가한 금액으로 사상 첫 3조 원대 국가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내년 국가 전체 예산안이 8%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크고 이후 추가될 예산까지 합치면 4조 원대 가까운 국가예산 확보가 기대됩니다. 여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합심이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가 큰 힘을 발휘했으며 1,000억 원이 증액된 1조 원대 복지 예산을 제외하면 도로건설 등 사회 간접자본 사업의 국비 반영이 눈에 띕니다. 기존 시행하던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142억 원이,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64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에는 21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돼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개놈 규제 특구 사업에 71억 원, 원전 해체 연구소 건립에 503억 원, 수소 관련 사업에 337억 원 등 신산업과 친환경 관련 사업들도 정부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선 7기 마지막 해 중요 공약인 9개 성장다리 관련 반영 사업은 21개 사업 4,200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건립 등 미반영 예산의 국회 증액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12월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이번에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국회 증액 활동에 적극 나서서 내년 정부 예산안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시가 태화강역에서 송정역 구간 광역전철의 2023년 개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시는 당초 2024년 상반기 준공계획인 태화강역에서 송정역 구간 광역전철 사업을 오는 2023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태화강역에서 송정역까지 9.7km 구간에 212억 원을 투입해 승강장과 스크린 도어 등의 설치와 전동차 제작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오늘 11월부터 출퇴근 시간엔 15분, 그 외 시간엔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운행 간격을 태화강역과 송정역 구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부전역에서 송정역까지 이동 시간은 1시간 30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가 오는 10월까지 산업로 신답 3거리에서 중산교차로에 이르는 2.6km 구간에 대해 도로 포장 공사를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교통 우회 안내 현수막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산업로 확장 공사는 국시비 등 총 97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구 신답교에서 경주 시계까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해 내년 3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울산 남구 갑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채희 국회의원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로 야당 몫의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의 이채익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쟁점 법안은 합의 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위원장으로서 소통과 중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지역의 문화체육,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직장인 모임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명이 발생해 울산의 일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은 남구의 한 직장인 모임 참석자들로 회사 동료들끼리 유흥주점을 방문하고 골프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이 방문한 유흥주점과 자녀의 유치원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관련 확진자만 21명에 달합니다. 기존에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도 추가 감염이 잇따르면서 남구 대형 유통매장 관련 확진자가 69명, 중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었고 중구 목욕탕 2곳 관련 확진자도 80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구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제부터 오는 5일까지 대규모 점포와 직접 판매 홍보관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어제는 홈플러스 울산점과 뉴코아울렛 성남점에서 출입자 발열 체크와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자제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우키 교육감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된 예산인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유식 해상 발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가 하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원들의 제언도 있었습니다. 박정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울산시의 이번 3차 추경 예산은 1,815억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방역체계 강화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등 맞춤형 지원 예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 지원을 위해 3개 분야의 울산형 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 맞춤형 지원 사업에 예산이 중점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 예산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울산시 교육청의 2차 추경 예산은 1,773억 원, 교육 일상 회복과 방역 돌봄 등 안전망 구축, 학생 중심 미래 교육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 14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면 등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고호근 시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인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정부 주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부와 협의해서 넘겨주거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 산하기관, 지역대학,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정부 과제 참여, 공급망 구축을 준비 중에 있어 정부와 울산시가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울산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학생 수 200명 이하로 규정된 도심 속 작은 학교 조례를 완화하고 통학버스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과대 과밀 학급을 해소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탄소 중립시대 신시장 선점을 위한 해상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계열사인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에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한국형 해상용 이산화탄소 주입 플랫폼을 개발하고 어제 노르웨이 DNV로부터 기본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이산화탄소 주입 플랫폼은 육상에서 포집 또는 고압 액화돼 운반선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된 이산화탄소를 해저 지중해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부유식 풍력단지에 100메가와트급 그린수소 실증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한국형 부유체 모델 개발 등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지난 7월부터 진행했던 신세계 부지 오피스텔 건립 반대 서명 운동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어제까지 13개 동행정복지센터와 관내 유관기관, 혁신도시 공동주택 등이 참여해 모두 42,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중구청은 추가 참여 주민들을 위해 서명운동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신세계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9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실종 경보 문자를 받은 시민의 제보로 발견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30일 밤 9시 51분쯤 집을 나간 치매 노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야간에 이어 어제 오전까지 수색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자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고 문자 발송 30분 만에 시민 제보를 받아 실종된 치매 노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실종경보 문자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산시가 발달장애인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GPS 감지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35명입니다. 올해 제공하는 GPS 감지기는 복합 추기 시스템을 적용해 실내외 제약 없는 위치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추석을 전후해 벌쏘임 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벌쏘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월별 벌집 제거 출동 건수를 보면 7월에서 9월 사이가 2,900여 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벌쏘임 예방을 위해 향수와 화장, 음주 등은 주의하고 벌에 쏘인 경우 깨끗한 물로 씻어 냉찜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양 특화 전지인 해수전지는 바닷물을 이용하는 친환경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이 장치를 이용해 바닷물을 살균하고 중화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한한 바닷물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해수전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데다 화재 위험이 적어 국내외에서 해수전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전지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과정에서 바닷물을 친환경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해수전지를 충전할 때 바닷물 속 소금 성분 중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며 염소가 발생되는데 이 염소가 살균 물질로 작용해 박테리아나 병원균을 제거합니다. 반대로 방전될 때는 살균 물질이 나트륨 이온을 만나 중화되면서 다시 소금으로 변합니다. 기존에도 전기 분해를 통한 바닷물 살균 방법은 있었지만 이 경우 별도의 중화 장치를 설치하거나 독성 부산물 우려가 있는 중화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에 비해 해수전지를 사용한 살균은 전기 충방전 과정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란 장점이 있습니다. 해수전지 기반의 이 살균 중화 장치는 장치 한 개로 전기 저장을 하면서 살균과 중화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기존 사용하는 것 대비 한 70% 가까이를 줄일 수가 있고요. 제품 상용화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선박 기자재 업체인 동선상기는 이런 기술을 주목해 제품 개발에 나섰고 최근 200리터급 하이브리드 살균과 중화장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전기분해 살균기에 해수전지를 활용한 중화 기술을 접목한 겁니다. 육상에 있는 양식장에 여러 가지 어떤 살균이라든지 중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선박평형수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수 살균 시장은 해양오염과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물론 울산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박평형수 처리 시스템 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고 해외 기술 이전, 투자 유치 등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학에서 개발된 친환경 기술이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긍정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한국남부발전이 울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울산의 원자력과 원전해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청정에너지 생산 사업을 담당할 공장을 세웁니다. 청정에너지 생산 사업은 기체를 가열해 발생하는 물질인 플라즈마를 이용해 폐자원으로 여러 설비 공정을 거쳐 수소를 최종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적용되는 플라즈마 기술은 향후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작업에도 활용해 해체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축하는 친환경 기술로도 육성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경영 안정자금 규모는 5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차액 보전금 2.5%를 2년간 지원합니다. 울주군의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은 오는 8일 9시부터 울산시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울산시청 자전거팀이 8.15 경축 2021 양양 국제사이클대회 겸 전국사이클대회에서 단체 스프린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양양군 양양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단체 스프린트에 출전한 울산시청 자전거팀은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양양군청을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시청 자전거팀은 지난 4월 나주에서 열린 전국대회 대통령기와 6월 음성 전국사이클대회에 이어 올해 열린 4번의 전국대회 중 단체 스프린트 3번째 우승을 하며 전국체전 전망을 한층 밝게 했습니다. 동강병원 심장혈관센터가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으로 3번 연속 지정됐습니다. 중재시술 인증제는 적절한 중재시술의 환경과 장비, 시술자의 표준 지침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하는 인증제도입니다. 국내 84개 병원 중 연속으로 지정된 병원은 40개 병원뿐이며 3회 연속 인증을 받은 기관은 울산에서 동강병원이 유일합니다.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경남 양산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으로 가입 신청서를 몰래 작성해 한 대당 100만 원 상당인 휴대폰 석 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